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보여지던 개인형 이동 장치, 바로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데 출퇴근 수단으로 또는 가까운 거리 이동에 각광을 받으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덩달아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또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등 많은 다양한 내용의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찾은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윤성모 팀장을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3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전동 킥보드 안내 홍보 방송이 나가고 있더군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근 한 달 동안 내부 또는 외부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계도 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전북경찰청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많은 다양한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홍보 활동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 기간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법률적 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속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된 것입니다. 편의상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린이는 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용자는 누구든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동승도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만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로로 운행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하이차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전동 킥보드 인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많이 이용했는데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인도로 달리면 안 되고 무조건 자전거 도로 내지는 차도로만 달려야 된다. 그리고 안전모를 써야 되고 2인 이상 안 되고 당연히 음주운전은 안 될 것이고요. 또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강력한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89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985명이 발생했죠. 이것은 2년 만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4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강력한 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우리 지역도 사고의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남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동승자가 1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때 내지는 전동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보통 이제 자동차 면허 같은 경우는 취소 내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전동 킥보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행정처분은 기존 자동차와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단속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학교 안에서는 안전모를 안 쓰고 이동을 하더라도 사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상은 단속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측에 플래카드 등을 걸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쵸.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좀 위협감이 느껴지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3명씩 타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잘 되면 좋겠죠?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요. 인도에 타면은 사람들 걸어 다닐 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또 보도로 다닌다 그러면 또 걔네들이 자동차 때문에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또 따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 그러면 걔네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어른들이 아무리 말려도 애들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장 저기 헬멧 쓰고 여기 보행하고 그리고 혼자 타기 이렇게는 되는데 막 둘이서 이렇게 타잖아요. 친구들끼리.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워낙 또 조심해서. 그럼 맞다고 봐요. 규제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일반화했지만 지금은 식당에서 담배 피면 짐승보도도 하듯이 그런 과정이겠죠. 자, 이번에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훈 지부장님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대리 이용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어서 상당히 좀 타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거의 콜수가 30에서 한 50% 가까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 대비를 봐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역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2인 같이 함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혼자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동 수단으로 언제부턴가 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대리운전자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모도 써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뭐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면허증은 소지하고 계시겠지만 불편한 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야 될지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님들은 기존에부터 이걸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안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좀 나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준이 오히려 이제 기사님들이 대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게 퀵보드하고 전동 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전동 휠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제재가 없고 또 어떤 적용 법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업체들의 그 과다한 비용에서 복지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사님들이 사비로 또 그런 또 전동 휠을 사야 되는 이런 과정이 또 연출이 돼서 꼭 기사님들한테는 뭐 좀 이득이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또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여건이 돼서 어떻게 좀 이득과 실을 좀 논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휠은 그 두 바퀴로 된 걸 서서 타는 걸 휠이라고 합니까? 바퀴 하나로 타는 거죠. 바퀴 하나로 외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법정 기준이 전혀 없어서 또 그걸 이용하시는 기사님들이 그동안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킥보드는 말 그대로 두 발로 서서 손잡이가 있고 레버를 이제 당기면 나가는 형식의 킥보드. 그 킥보드는 바로 이제 전동기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를 따야 되는 그 지금 이제 상황인데 단지 지금 저 전동 킥보드가 문제가 좀 되는 게 자전거 도로를 이동할 수가 있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도로하고 만나서 옮겨 탄 그 구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도로를 건너다 보면 그런데 이 턱이 약간씩 높게 되어 있어서 특히 물기가 있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약간의 물기 때문에도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사고 날 위험성 거의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이제 인도로도 많이들 다니셨는데 이제 절대 인도는 범칙금이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차도 내지 자전거 도로만 가야 되고 보험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개인이 지금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그 밴드나 카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전동 킥보드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입해서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역시 개인 부담일 테고요. 물론 뭐 개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근데 사고의 위험은 뭐 늘 상존을 하죠. 특히 야간에 도로와 도로를 만나는 그런 구간에서 차들이 미등만 켜고 나온다든지
이미 머리를 바깥으로 내놔야 사방을 좌우로 밟힐 수가 있는데 이미 그때는 뭐 전동 킥보드는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그런 사고가 더러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또 그 길거리 홍보용으로 그 광고 그 풍선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줄이 가로질러 다니다 보니까 그 줄에도 많이 걸려서 넘어져요. 특히 야간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라든지 어떤 좀 안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전혀 돼 있질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백제로가 보이는 곳에서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차들이 빨리 다닙니다. 분명히 이 전동 킥보드는 3차선 내지는 2차선 가장 우측에 있는 바깥 차선으로 달려야 되고 내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 피해서 또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그 일부 사고 난 기사님 보니까요, 차도 옆으로 그 주정차해 놓은 차들이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우측 차도로 가는 기사가 별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 차 문에 걸려서 그대로 뭐 낙상 사고도 있었는데 하여튼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특히나 하여튼 안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면허 시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 면허시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벌써 시험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북적북적하던데 5월 13일부터니까 지금 현재 이 원동기 면허 취득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는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도 전화 받고 사실은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건 전화가 좀 많이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년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23% 정도 원동기 취득이 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5월 13일부터였으니까 지금 5월 말 아무래도 지금 전동 킥보드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원동기 면허 없이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6월 말까지가 계도 기간이니까 꼭 운전면허 시험장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될 텐데 시험을 통과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를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드리면 방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전동 킥보드 아니면 전동 이륜 평형차 아니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세 가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시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이라면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면허 있는 분들은 따로 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 전동 킥보드를 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원동기 면허를 따야 되는데 역시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고 두 가지를 시험을 보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원동기 필기하고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혀 태어나서 면허가 없던 사람이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는 먼저 이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사지선다형 사시문항의 원동기와 같은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동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코스에서 원동기를 이용해서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면허증을 교부받고 그다음에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보지만 이게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요. 실제 이제 운전하시는 걸 감안한다면 좀 학습적인 것과 또 기능적인 것 본인이 보완을 하면 무리 없이 취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만 합격했다고 이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면허증을 이제 교부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이 면허시험 합격하고 교부 받지 않고, 그러니까 면허시험,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지금 교부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
그게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허증을 이제 그 무면허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취득한 이외의 면허종을 운전한 경우가 먼저 무면허고요. 두 번째는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 세 번째는 면허 취소 기간 중의 운전,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면허증 교부 전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격하면 꼭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곳 팔복동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오시게 될 텐데 원동기 면허가 뭐 매일 이렇게 시험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몇 차례가 있는지 그 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3번 정도 주에 한 3회 정도 시험이 있는데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은 오전 10시 반에 원동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험을 원하는 고객님들께서는 교육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가 전혀 없었던 분은 교육까지 받으셔야 필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자세하게 교육을 받는 부분 그리고 필기 기능 그거 일정을 정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달라진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 가운데서 생애 최초로 이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면허가 없이 또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내야 하는 등 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 원동기 면허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런 모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법제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에 경각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명피해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 감안하셔서 꼭 면허 취득하고 또 면허 취득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본인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에서 말고 이제 차도에서 다니려면은 많이 다니는 차도에서 운전자분들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좀 위험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약간 양보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서로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인도 걸어다니는 보행자분들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규제를 한다? 이게 상당히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속도나 이런 것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단속하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고급의 성능의 제품들을 다 소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가다가 멈춰야 될 때는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급 성능의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빠른 속도에 그런 상품들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담보되는 일은 누구라도 책임지거나 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자기 안전이 최고의 뭐 어쨌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뭐 시에서나 어떤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방치해놔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뭐 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 같은 거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어떤 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좀 같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체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지금 7년째 전동 스쿠터 판매 및 AS를 하고 있는 대표 김봉건입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 원동기 면허 취득을 해야 되는 그 법 개정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와닿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원동기 면허라는 건 아무래도 그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다 보니까 실기 시험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필기
필기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따로 이 작은 걸 잠깐 타는데 잠깐 하루에 타는 그 시간 자체가 많아야 20분 그러는데 그 20분을 위해서 과연 내가 시간을 내서 공부해서 면허증을 따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한옥마을에서 또 전동 킥보드 대여도 하고 계시잖아요. 대여를 할 때 안전모까지 대여를, 근데 업체 측에서 어쨌든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업체 측에서 일단은 제공을 해요. 가장 문제는 제공을 해서 아무래도 경찰청에서도 나와서 한옥마을에서 대여할 때 경찰청에서 나와가지고 면허증과 안전모는 꼭 착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업주들은 거의 안전모는 다 구비를 하고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들었을 때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한복 입고 모양 내서 사진도 찍고 그럴 분들이 과연 헬멧 쓰고 있으면 머리 모양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다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뒤에다 매달고 다니다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헬멧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잦아지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한번 권했다가 쉽게 말하면 권했다가 손님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안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거죠. 예. 뭐 귀찮아서도 이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쓴 걸 내가 또 쓰기에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찝찝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지금 19 시대에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보통 한옥마을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날씨가 좋은 날 많이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헬멧 쓰기가 좀, 남이 쓰던 헬멧 어떻게 보면 발에 신발 신는 것도 남이 신던 신발은 잘 안 신는데, 하물며 머리에 쓰는 헬멧을 남이 쓰던 거, 이게 어떤 사람이 썼나,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게 취급이 됐었나, 그런 모르는 걸 쓴다는 게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더 됐을 때 솔직히 뭐 그러다 보니까 안전모는 개인간을 위해서는 쓰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남이 쓰던 거, 제일 문제가 지금 그건 것 같아요. 남이 쓰던 거.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혹시 판매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판매 변화 많았죠. 5월 13일 법 개정되기 전 4월 정도부터 5월 13일 날 이런 법 개정이 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오시는 손님들, 전화 상담 문의하시는 손님들을 대부분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허증 하다 보니까, 면허증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솔직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 판매가 한 40%에서 50% 그 정도 지금 떨어졌어요. 예. 수리는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데 판매 자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들도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킥보드를 더 이상 취급 안 하겠다는 업체가 2군데에서 3군데 늘어났고, 분사 자체가 주로 소비층이 아무래도 대학생들,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많은 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버스의 연계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다닐 수 있는 5분 10분 거리를 버스를 타면 30분에서 40분이 걸리다 보니, 그런다고 택시를 타고 가자니 택시 요금에 대한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찾고, 예전에는 대학교 새내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연초에는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데 정말 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편하고, 접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하여튼 지금 법 개정과 동시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20km 이하로 20세 이상이 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게 차라리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이잖아요. 예. 그럼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생이죠. 구입할 때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 내지는 보호자의 동행이 따라야만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성년자 친구들이 와서,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미성년자 친구가 와서 가장 큰 문제는 사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후의 일이 미성년자한테는 그 법적인 책임이 아무래도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 미성년자한테 솔직히 지금 16세 이상 고등학생이 와서 나 면허증이 있으니 주세요. 지금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나 면허증 있다. 면허증 있으니까 나 살 수 있어. 부모님 동의 안 해도. 내가 내 용돈 모은 거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내 용돈 모아갖고 이걸로 산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이건 아닌 거. 사회통념상 미성년자가 와서 쉽게 말하면 탈 것을 자전거가 아니니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통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저희들도 물건을 판매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면허증만 있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한테도 저희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분별하게 팔아도 된다. 이런 거나 지금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전동 킥보드가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대여해서 시작해서 이제 뭐 일반 시민들 특히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가에서 많은 단속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차원에서 킥보드 대여는 합니다만 안전모 그러니까 헬멧을 대여해 주지는 않는 그런 현 시점인데 이용자들이 그럼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불편함이 좀 따르겠습니다. 예, 그동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분실의 위험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에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가 약 3,000여 대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되고 없으면 차로에서 타도 되는데 차로에서 탈 경우에는 반드시 맨 마지막 차로에서 즉 하위 차로에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1, 2차로를 이용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돼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이면도로지만 일반 통행도로인 경우에는 통행 방향도 지켜야 합니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혼자만 탑승하시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하위차로를 신호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